2026년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도약적 발판을 마련하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투쟁으로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처지를 바꾸고 처우를 개선시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성과를 압축시켜서 2026년에는 완전히 질적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그 첫 번째는 2026년 교육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2022년 임태희 교육감이 당선됐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죠. 경기 교육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당선 일성을 했습니다. 많이 바꿨습니다. 굉장히 괴롭게 바꿔놨습니다. 그나마의 경기도 교육행정을. 임태희 교육감이 있는 경기도 교육청은 첫 번째로 노동자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감 만나자고 하고 기자회견하고 천막 치면 그냥 경찰을 불러버립니다. 경찰을 끼워서 경찰로 그 진압을 하게 합니다. 제가 임태희 교육감 있는 이 시기에 경찰서만 4번을 끌려갔습니다. 우리 폐암으로 돌아가신 조합원의 분향소를 차리는 걸 경찰의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임태희 교육감은 우리가 천막만 치면 바로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 조사받았는데 경찰서의 결론은 죄가 없음입니다. 죄가 없음. 우리는 정당한 쟁의권을 획득하고 천막을 쳤고, 그래서 경찰도 사실은 이건 괜찮아 라고 했는데 임태희 교육감은 바득바득 우리를 물리력으로 몰아내려고 했고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경찰은 불송치. 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 옆에 건 뭐냐고요? 임태희 교육감이 들어선 2022년부터 22, 23, 24 우리의 투쟁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찰과 검찰에 고발을 해서 공무집행 방해, 폭력행위, 집시법 다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이게 임태희 교육감과 다른 교육감의 명확한 차이입니다. 이 정도 하는 교육감은 전국에서도 임태희 교육감이 유일한 것 같아요.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청 많이 알고 계시죠? 자율선택형 급식이라는 카페테리아식 자율배식. 이게 임태희 공약 아닙니까? 이것을 확대하는 데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 급식 조리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매수합니다. 무슨 회식비 챙겨주겠다고. 화성 남양고 직영급식 20여 년 동안 직영급식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시키고 이것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임태희 교육감이. 또 어떤 일입니까? 늘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민간의 위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질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지만 말 그대로 공공기관 그 비정규직과 위탁을 반대해서 정상화시켜왔던 15년의 노력을 다 뒤집고 있는 겁니다. 임태희 교육감이. 임태희 교육감의 예산은 어떤가요? 경기도교육청은 자율선택형 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만이 아니지만 증액 추경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끄러웠죠. 고3 전원에게 운전면허 지원비를 뿌립니다. 372억 원의 퍼주기 정치쇼라고 불리죠. 자기의 치적 인기를 위해서는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예술교육을 위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 예산은 건 80%를 삭감해 버립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사업을. 물론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투쟁해서 부분적으로 복원은 시켰지만 이런 예산 삭감이 임태희에겐 쉬운 겁니다.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자그마치 400억이나 또한 감축했습니다. 급식 노동자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은 감축하고 자유선택형 급식 예산은 막 늘려대고, 가장 저소득층 그리고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취약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비가 반토막 났어요. 예산이나 크면 말합니다. 18억짜리를 8억으로 깎은 거예요. 자, 아이들 코 묻은 돌에 손대는 거죠. 임태희 교육감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건 바로 이겁니다. 방중 비근무자 방중 유급일수를 한번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남은 조리사 365일, 조리사 실무사 340일입니다. 광주는 12월 31일 날 타결졌습니다. 323일. 인천, 세종, 대전은 320일입니다. 서울은 315일입니다. 제주는 올해부터 상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남은 이미 단협으로 상시직 전환을 합의해 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뭘까요? 진보교육감은 이렇게 다 방중 유급일수를 늘리거나 상시직 전환을 한 겁니다. 근데 경기는 생활지원금 60만 원 다 포함해도 310일 수준이에요. 대구, 경북은 293일. 이건 뭡니까? 보수교육감은 마치 예전에 오세훈과 홍준표가 학교급식, 무상급식을 정치 생명을 걸고 반대했던 거와 비슷하게 지금 전국의 보수교육감, 임태희 교육감 이슈로 한 보수교육감은 방중 비근무 문제에 대한 유급일수 확대를 온몸을 걸고 막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교육감의 중요성이라고 봅니다. 제주도는 급식실 근무 환경 개선 노력을 통해서 작년 9월 처우가 나아지니까 결혼율이 반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올해 1월부터 상시직으로 전환되니까 급식실에 들어오려고 하는 비율이 2.5대 1로 늘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왜 급식실에 사람이 없는가? 그런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임태희 교육감을 우리는 다시 용인할 것입니까? 2026년 교육감 선거는 우리 사장을 제대로 뽑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임태희가 1등이에요. 물론 높지는 않은데 임태희가 1등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그냥 내비두면 임태희가 다시 교육감이 될 거고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임태희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소한 임태희를 다시 교육감으로 앉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태희 교육감을 꺾을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를 추진하기 위한 제반의 일정입니다. 올해 1월 20일 날 경기 지역의 압도적인 시민사회단체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를 발족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합니다. 2월 3일 날 교육감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최소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진보 후보 간 후보 토론회, 선거인단 투표, 여론조사 등이 병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투표 때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임태희 교육감을 꺾고 경기도 교육행정의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우리 학비노조 경기지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를 추진하는 경기도민선언에 우리 모든 조합원이 다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네 후보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단일화의 상을 걷어차지 않도록 압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감은 임태희, 이재정 같은 정치인이나 교수가 아닌 학교 현장을 잘 아는 제대로 된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진보 교육감은 최소한 교육감이 직접 주재하는 경기도 교육청 교육공무직위원회를 설치를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처럼 교육공무직의 현안 문제를 교육감과 직접 만나서 단판 짓고 결정하는 교육공무직위원회를 설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민주진보 교육감은 지난 12월 18일 날 한 무대에 올라서 약속했듯이 남양고를 비롯한 성남외고 3개고까지 경기도의 급식실 민간 위탁은 절대 되지 않도록 철회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교육감 선거에서 약속받고 약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비노조 조합원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뽑는 단일 후보 경선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단일 후보 경선 내에서 만들어질 선거인단, 예비 경선을 할 선거인단에 모든 조합원이 다 참여합시다. 우리 사장 뽑는데 그마저도 안 할 겁니까? 여론조사가 올 겁니다. 당연히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해서 02로 시작되는 그런 여론조사는 끝까지 들어서 우리의 의사대로 교육감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12월 18일 다시 보여드리는데 이 자리가 교육감 후보를 출마를 선언한 4명의 후보가 처음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우리가 투쟁을 하니까 우리 투쟁의 장에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교육감 단일 후보는 바로 우리 학비노조가 직접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도약의 발판 두 번째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학비 도의원을 만듭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 먼저 우리 학비노조와 학비노동자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학비노조는 진보당을 그렇게 지지하고 가입하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까? 귀찮으셨죠? 불편하셨죠? 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집단임금 교섭 얘기하면서 그 얘기 드렸는데요. 방중무임금에 관련된 방중 비근무자의 그런 어떤 대안 예산이 국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건 인천 교육감 도성훈 교육감이 직접 얘기한 건데 방중 생계 대책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46만 원, 교육청에서 46만 원, 매칭 예산으로 총 92만 원의 예산을 여야 합의로 예산에는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알지 못해요. 이상하죠?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입니다. 예산에 숨겨진 밀실의 그림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예산 담당관인데 제발 근거가 없는 예산은 세울 수 없도록 그게 원칙이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산 담당관이. 이 얘기는 뭐예요? 지 멋대로라는 거죠. 아무리 예산안이 쭉 절차를 거쳐서 합의해 오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여야의 소위 힘 있는 의원들 몇 명이 모여서 소위 쪽지 예산으로 예산을 난도질한다는 겁니다. 뭐냐? 최소 1조 원대의 예산이 민원 예산으로 자기 지역구 챙겨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예산 거 빼버리고 자기 지역구 예산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방중임금 예산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그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이게 정치의 현실입니다. 진보당에게 4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학비조합원 국회의원 정혜경 의원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 정혜경 의원은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대변했습니다. 제1호 법안으로 학교급식 법안 산재 법안을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화성의 발안초. 한 달이 넘도록 폭염기에 에어컨이 고장나도 고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폭염에 쓰러져서 실려갑니다. 근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정혜경 의원이 내려와서 정혜경 의원이
고용노동부 직원과 교육청 직원을 데리고 내려온 다음에서야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고 외치고 호소해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던 학교와 교육청이 국회의원 한 명이 내려와서 그것을 지시하니까 그걸 들어주더라고요. 저는 학비 국회의원, 정혜경 의원이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국회로 또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옆에 한 사람이 보이는데요. 정혜경 의원 옆에. 자, 학비 노조가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강력히 추구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바로 법과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학교국시법을 만드는 것도 정치고 없애는 것도 정치예요. 예산을 만드는 것도 정치고 예산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로비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정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학교국시법이 통과되고 공무원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사라지는 이 상징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 지금 진행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 다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진보정당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졌죠. 처음 제기했을 때만 해도 무슨 빨갱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하면서 노동자들의 대중적 투쟁과 그리고 정치적 결합이 완전하게 일치했을 때 우리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에게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다 여기서 하신 분도 계시겠는데 작년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응답자 수가 전국에 25,700명, 경기 지부에서만 5,500명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표본으로 따지면 상당히 숫자가 많은 거예요. 학비 노조가 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한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80% 가까이 나왔습니다. 학비 노조가 진보당 배타적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라고 하는 응답에도 동의하는 응답이 거의 60%에서 78%까지 나와 있습니다. 평소 지지하는 정당도 우리 조합원 중에 23%가 진보당을 지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별로 안 돼요. 한 2.5%? 우리 학비노조 조합원들은 국민의힘을 아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진보당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평가도 거의 60%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조합원들이 그래도 우리 학비노조가 추구하는 방향과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해주고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알게 됐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정치에서 해결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노동 의제가 압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있다고 80%가 넘는 조합원들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도 진보당 후보가 다수 출마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인력 배치 문제와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예산을 수립하는데 지방선거에 중요한 정책적 의제를 만들고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조합원들의 뜻처럼 우리는 왜 경기도 의회에 진출하려고 하냐? 경기도 교육청의 1년 예산이 22조, 23조에 육박합니다. 직접적으로 2026년 경기도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이 891억 원입니다. 이거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400억이 삭감된 건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경기도 의회에서 주물럭거리고 만들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경기도의회에 김옥순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도 조리사 출신이에요. 의왕에. 그래서 많은 그런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패도 드리고 했는데, 근데 아쉬움도 사실 많았어요. 나중에는 자유선택 급식을 좀 찬성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일정 한계이긴 했지만, 한 사람의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많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박형대 의원이라는 분이 도의원으로 계신데, 이분이 학교급식 관련된 시행계획, 예산, 그 다음에 조례 등등의 수많은 문제들을 이 도의원의 힘으로 돌파하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2022년도에는 학교급식 전담 대체 인력 제도도 마련했더라고요. 이게 도의회입니다. 도의원.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는 누가 다른 사람이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화자 아십니까? 우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데요. 박화자를 경기도의 정혜경으로 만들어 봅시다. 정혜경 의원이 국회에서 만들어낸 나비 효과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박화자를 경기도의 정혜경으로 만들어 보자.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올해 2026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학비노조 경기지부의 결심입니다. 진보당 경기도 비례후보 1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지지율이 5%를 얻으면 박화자가 경기도 의원이 됩니다. 예전에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에서 경기도 의원을 배출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학비도의원을 만듭시다. 12,000 학비노조 조합원이 10만 명의 진보당 지지자를 만들면 이깁니다. 조합원 한 명이 10명의 진보당 지지자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급식 그 법 서명운동을 7만 명을 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액공제. 세액공제 아세요? 이거는 빌려주고 돌려받는 겁니다. 올해 1월에 세액공제를 하면 내년 1월에 돌려받어. 물론 1년 좀 늦게 돌려받죠. 근데 돌려받아요. 10만 원 그대로. 그래서 빌려주고 돌려받는 10만 원 세액공제로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학비도의원, 학비시의원 시대를 열어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박화자 도비례 후보를 비롯한 학비노조 경기지부를 대표할 10명의 지방선거 후보가 있습니다. 부천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하는 조선희 초등보육 전담사입니다. 평택에서 시 비례 후보로 출마하는 하정희 수석님, 시흥에서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홍은숙 시흥 지회장님, 고양에서 시의원 비례 후보로 출마한 윤행현 고양 지회장님, 이렇게 10명의 우리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서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학비도의원, 학비시의원을 배출하고 우리 학비노조, 학교 비정규직의 전환적인 그런 어떤 국면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시죠. 2026년 6월에 우리 사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와 우리 학비도의원 시의원을 만들어내는 선거가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교육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방학이라고 좀 쉬지 마시고요. 분회장님은 노동조합의 소식과 지침을 빠짐없이 조합원님들과 공유해 주세요. 잠깐 외국 여행 나가셔도 카톡 하실 수 있잖아요. 노동조합에서 나오는 긴급한 소식과 지침을 빠짐없이 조합원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의 교육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도민선언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센 후보가 단일화를 무시하고 가지 않도록 강제해내야 합니다. 도민선언 안 하신 분 오늘이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4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 이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임태희하고 맞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에 참여해 주셔야 돼요.
한 10,000원 정도 내고 선거인단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의지가 담긴 교육감 단일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론조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02로 시작되는 번호 오면 귀찮아서 안 받으시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할지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02로 번호로 오는 전화는 끊지 마시고 반드시 받아서, 특히 여론조사면 끝까지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 세 가지만 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 교육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비 도의원, 학비 시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정치 성향이 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당 투표는 진보당을 찍는 진보당 지지 10만 명을 만들자. 한 조합원 한 명이 10명의 지지자, 자기 가족, 지인, 친척 10명의 진보당 지지자를 만들어서 분회장에게 취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의회에 진출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빌려주고 내년 1월에 돌려받는 세액공제, 정치후원금, 당원이면 특별장비, 아직 당원이 아니면 정치후원 세액공제 하시면 돼요. 내년 1월에 돌려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 수호 정치후원금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이제 진보당 한 달 당비가 1,000원이면 돼요. 최소가 1,000원이에요. 5,000원도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말 그대로 전환적 국면을 열어주기 위해서 잠시 뒤로 놓으시고 한 달에 1,000원짜리 진보당에 가입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학비 노조가 대접받고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이 대접받는, 그리고 주체로서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무도 가능하지 않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길을 내고 역사를 만들고 성취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고 승리의 역사입니다. 이제 2026년 학비노조 15년의 역사를 다시 뒤집는 그런 도약과 전환의 발판을 마련하는 2026년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한번 일을 냅시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